제가 까먹고 전화를 하지 않을까요? 어제 금요일날 말을 하던가.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만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음, 제가 마음 같아서 금요일도 10시까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만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다른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제가 신경 안 쓰겠는데, 여기 고이반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하는 게. 거기서 좀 난리 나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부터 질문 받을게요. 네, 여기 했어요? 아, 그랬나? 맞아, 맞아. 미쳤나 보다.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받을게요. 그럼 없으면 그냥 넘어갔잖아. 9번. 나 9번 어려웠다. 손. 다 할까요? 어려? 그럼 9번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볼래요? 이해했다며. 시험 때 어려우면 친구한테 도와달라 할 거예요? 어. 9번 어떻게 해요? 앞으로 숙제할 때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본 사람인데, 학생 때 친구한테 숙제로. 제 경험으로는 너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한테 도움돼. 저는 개꿀이었어요. 애들 저는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근데 옆에서 저기 학원 어떤 문제지 갖고 오고, B 문제지 갖고 오고, C 문제지 갖고 오고, 그리고 게다가 걸러서 어려운 거만 갖고 와주니까 저 기분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알아서 받쳐주네? 하면서. 자, 양수 A를 구하래요. 근데 밑이 다 달라. 뭐 해야 돼? 뭐로 맞춰야 될까요? 그렇지, X를 맞춰야 돼. 그럼 저는 둘의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 그걸 위한 식이 하나 있었어. 무슨 공식? 밑 변환 공식이 있었어요. 나 그럼 얘 밑 변환 공식 써야겠구나. 로그 x2 플러스 로그 x3 플러스 로그 x의 5가 로그 x의 a구나. 그럼 왼쪽 놈들은 어떻게? 다 합쳐지지. 그럼 얘네들은 다 곱하기가 되잖아? 6, 5, 40, 6, 5, 30? 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랑 뭐랑 같은 거야? 30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요? 응. 아래 완전히 똑같으면 무시해도 돼요? 는이면? 부동호일 땐 어땠어? 방향이 바뀌었다, 이 정도야? 응. 그 0과 1 사이일 때만. 10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A랑 B라는 이 카드들이 밑이 10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몸으로 밑이 뭐야? 그럼 뭐 해야겠어? 밑을 뭐로 맞춰야겠어? 10으로 맞춰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게 10밖에 없잖아. 이렇게 맞췄어. 그리고 아래는 로그 3 플러스 로그 5라고 바로 바꿀 수 있지, 이제. 3, 5, 15니까. 위에는요? 5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로그 10은 몇이야? 1이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다 바꿀 대로 바꾼 다음에 뭐 하면 돼? 로그 5는 B네? B네. 얘는 B네? 쟤는 A네? A 플러스 B구나, A 더하기 B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가장 첫 번째 계산은 밑을 맞추는 거였어. 어. 그래서 얘 단계가 1단계인 거고요. 밑만 맞추면 끝나니까. 함수에서 내가 점을 줬어. 뭐 하라 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라 했어. 모르겠으면. 그냥 넣으면 돼요. 이거 그냥 넣는 건 어렵지 않잖아? 얘도, 얘도,
얘잖아? 그리고 A, B, C 관계를 나타내래. 지금 보면 얘는 P 하나, 얘는 Q 하나, 얘는 P도 있고 Q도 있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 저 두 놈을 여기다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맞아요? 넣어볼게. 그럼 요 놈들을 이거 각각 하나씩 넣고 싶잖아. 얘를 쪼개봐야겠지. P 따로, Q 따로. 이해돼요? 응. 그럼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T제곱이 C인 거잖아? 얘는 내가 이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 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지. 그럼 얘 내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되겠죠. 맞아요?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그럼 저놈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 얘는 똑같잖아. 이렇게 되겠지.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B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A분의 B는 C다. 혹은 B는 AC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오케이? 일단 넣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제발 넣고 해봐요. 12번. 12번은 쉽지 않았겠는데? fx가 3의 x제곱인데 가나다가 만족시키는지 한번 봐보래요. 일단 뭐 해야 될까요? 여기 f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fx랑 f-x는 뭔 차이일까요? 그죠?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음수 차이죠. 이걸 수학적으로는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면 보통 무슨 짓을 해놓냐면,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붙여놓고요. 아니면 뭐 좀 그래도 학교에서는 약간 어렵게 하고 싶다. 이런 거 넣어놓고요.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거는. 안에 약간 장난질 쳐놓고. 깔끔한 X를 중간 한 2, 3페이지부터 잘 못 봤을 거야, 오히려. 깔끔했다면 그 뒤에 는 하고 써놓은 게 좀 더러웠겠지. 그리고 저놈들 뭘 의미하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일단 1차원적으로는, 물론 얘는 다른 의미가 있긴 하거든? 근데 1차원적으로는 뭘 생각하면 되냐? 만약 이렇게 막 이상하게 나와 있잖아? 요 놈을 그대로 여기다 넣으란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X 말고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저 위치에 넣었어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특정한 아이들은 의미가 있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뭘 의미하냐? X축 대칭을 의미해요. 아니, Y축 대칭을 의미해요. 이건 대칭 이동 때 배웠었지. 기억나요?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X 넣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것보다 1차원적으로 뭐라고? 그냥 요 놈을 저 위치에 넣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럼 결국 뭐 하면 되나? 넣으면 돼. 넣으면 그만이야. 어떻게 넣는지 잘 봐봐. 그럼 f-x는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어요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얘는 3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문제의 주장은 요 놈은 내가 그대로 저기다 넣으면 되잖아. 얘랑 3의 x분의 1이랑은 똑같아요라고 주장한 거예요, 기억은. 맞아, 틀려. 맞죠? 오케이. 기억은 이래서 맞고. 그럼 니은도 뭐 하면 되겠어? x 더하기 y, 아니, 저기다 y를 어떻게 넣지? 그냥 뭐 하란 소리야? 넣으란 소리야. 3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얘 뭐야? 얘는 내가 늘 알잖아. 저 두 번째 친구는 뭐야? 그냥 위에가 y로 바뀌었구나. 이거 맞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야. 세 번째는, x 말고 3x 넣으라는 거구나. 3의 3x는 3의 x의 세제곱이다. 이거 맞아요? 맞잖아. 둘이 곱해지잖아. 그래서 기념기는 이거 다 맞구나. 오케이? 앞으로 어떻게 나와도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나 저거 Y축 대칭 정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단 넣어봐. 뭐라도 보일 거야. 그게 안 되면,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넘기면 돼. 시도는 할 수 있잖아, 저거. 오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가 있는데, y는 4의 교점을 a, b라고 했을 때, OAB 넓이를 구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 그림 보고 뭐 둘레 구해라, 넓이 구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시키잖아요. 마지막 걸 먼저 읽어봐. 삼각형 OAB를 내가 구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난 뭐가 필요해, 여기서? 밑변이랑 높이 구하는 거죠. 그럼 나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뭘 밑변으로 보고 뭘 높이로 봐야 되지를 찾으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물론 당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밑변은 뭐로 설정해야 될까? X축이랑 평행한 선물. X축이랑 평행한 걸 무조건 밑변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 왠지는 지금부터 봐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밑변을 뭐로 볼까? 이게 밑변인 거야. 그럼 높이는 뭐가 돼요? 수직은 그대로 내리면 돼. 가로, 세로가 확연히 보면 돼. 근데 다른 거는 밑변으로 보잖아? 높이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 응. 그럼 내가 밑변을 하나 구해보고 높이 하나 구해보면 되는데, 높이는 그냥 보자마자 가잖아? 이런 이득이 있어. 높이가 굉장히 쉽게 나온다. 물론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이거조차 생각을 못해. 근데 내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럼 내가 이제 밑변을 구할 건데,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돼. 큰 놈에서 작은 놈. 그럼 내가 요거 큰 놈에서 요거 작은 놈을 빼겠단 마인드로 가는 거야. 이 놈은, y는 2의 x잖아? 근데 y가 4라고 준 거잖아? 뭐 해야겠어? 대입하는 거야, 이제. 내가, x는 y든 하나라도 알고 있잖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4는 2의 x제곱인 거잖아? x 몇이야? 2잖아. 여기 2야. 그지? 얘는 뭐야? 얘도 y가 4야? 4 넣어봐. 얘는 1이야. 그럼 가로 길이 몇이야? 1이야.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그냥 2잖아. 맞아요? 어. 오케이? 좋아요. 14번. 이런 문제 제가 막 심심찮게 보인다 했죠? 평행이동 하는 거. 그때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말했었는데, 기억나요?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첫 번째, 그, A에 뭐, K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무조건 여기를 1로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기억나요? 두 번째, B 곱하기 A의 X에서 요놈들은 뭘 의미한다 했어?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든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는, 이렇게만 보면 평행 이동이 맞아요. 근데 대칭 이동도 물어보잖아? 여기 그 A의 X제곱 할 때 틀마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뭐야? 대칭 이동이잖아. 그래서 여기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즉, 이 문제는 9의 X제곱이나 9분의 1 X제곱이나 뭐라는 거야? 대칭 이동하면 똑같잖아. 상관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봐보자. 그럼 얘는 뭐야?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 무슨 이동? 대칭 이동. 오케이. 얘는? 얘는 내가 이 아래로 내려버리면 밑이 9잖아? 밑이 같잖아?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다 했어? 아무튼 옮길 수 있다 했어.
그럼 얘도 맞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놈은, 얘는 아래 내리면 27이잖아? 아, 얘는 말도 안 되죠. 얘는 되니까 안 될까? 아, 되겠지. 오케이? 이거 눈으로만 봐도 풀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했으니까. 응. 그 다음은 15번. 함수의 최대값이 16이래. 그리고 얘는 봤을 때 밑이 0과 1 사이잖아. 올라가는 아이야, 내려가는 아이야? 내려가는 아이야. 최대값이 되려면 요 위에 놈의 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작아질수록 커지잖아? 그럼 지금 뭘 말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최소일 때 저놈이 16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응. 그러면 얘가 16이 나오려면 여기가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그러면 즉 내가 이거를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4로 봐야겠지. 잠깐만요. 요거까지 이해됐어요? 내가 저놈이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그럼 이놈의 최소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나 이제 뭐로 바꾸면 돼?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죠. 혹시 표준형 바꾸는 거 아직 잘 못한 거 있나요? 표준형은 다 할 수 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요. 이 앞에 두 놈만 봤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버릴 거야. 근데 만약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묶으라 그랬어요. 거슬리니까 완전 제곱식 할 때. 근데 얘는 개수가 없잖아? 그냥 보면 돼. 이렇게만 봤을 때 뒤에 뭐가 있어야 완전 제곱이 되냐? 1. 그냥 1 더해버릴 거야. 내 맘대로. 그럼 완전 제곱이잖아. 근데 맘대로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도 한번 다시 해줄 거예요. 그럼 요 놈은 뭐가 돼? 완전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뒤에 놈들은 그 값이다. 그럼 얘가 1일 때 요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놈이 이 문제에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럼 A는 몇인 거야? 뭐 마이너스 3인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 되나요? 응. fx가 로그 2의 x인데, fb 빼기 fa가 3이래요. 함수에서 뭘 넣었어. 뭐 해야 돼? 무조건 넣고 생각하는 거야. b랑 a를 넣고 생각해. 그럼 얘는 로그 2의 b고, 그 다음 놈은 로그 2의 a잖아. 얘가 3인 거잖아. 이놈 둘은 계산이 어떻게 돼? 합쳐지잖아. 얘가 3이 되는 거지. 근데 뭘 물어봤어? 얘 그대로 물어봤지. 나 이거 무슨 계산? 민 맞출 수 있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정의 써야지. 2의 세제곱이 a분의 b구나. 그래서 얘는 몇이다? 8이구나. 제가 말했던 것만 잘 적용하면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풀려요. 앵간한 거. 3점짜리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이제 말이 좀 어렵잖아. 제가 하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3점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여기 대단원 줄 때 5번 안 했을 거예요. 5번, 대단원 5번. 하지 마요. 응. 아무리 교과서에서 세제곱을 생으로 시키는 거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진짜 수가 없어. 그냥 아무리 어떻게 풀어도 그냥 세제곱 생으로 하는 거야. 함수 저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럴 듯. 정의역은 x가 3보다 작고. 혹시 저거 읽을 수 있어요? 저 중괄호 x 바 x는 3보다 작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x반은 무시하면 돼요. 그냥 정의역은 요거다요.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은 다 x예요? 정의역은 뭐였어요? 이거 말해볼까? 정의역은 뭐예요? 저 분명 친구한테 물어봐서 다 이해했다고 들었어요. 1학년 때 공부 안 한 거 별게 아니야? 이해했다 하지 않았어요? 봐봐, 이게 문제예요. 물어봤을 때. 제가 왜 하지 말라는지 알겠어요. 정의역은 말 그대로 정의하면 뭐가 떠올라요? 정의된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정의. 진짜 정의되는 거야, 저 함수가. 근데 우리 로그는 언제 정의됐냐면, 그러니까 정의하는 우리 그 조건들이 있었지. 뭐가 있었어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고 얘는 1이 아니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밑은 이미 3 줬으니까 더 볼 것도 없잖아? 그리고 얘는 뭐야? 0보다 커야 돼. 이게 일단 기본 조건, 이 기본 전제.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걸 수학적으로 봤을 때 집합이 생기잖아, 범위가? 그걸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뿐이에요. 말만 어려워, 그리고. 그럼 x는 3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럼 1번은 맞는 거죠. 오케이? 2번.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밑이 3이야. 얘 올라가 내려가. 밑이 1보다 크네.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죠? 그러면 증가하면 y값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틀렸어. 정근선은 어떻게 구했어?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는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정근선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나왔었죠. 이놈은 내가 어디서 나온다 했어? 정의에서 나온다 했어. 는 0이 될 때. 왜? 절대 못 넣으니까. 쟤 3 넣을 수 있어? 못 넣잖아. 로그 A에 0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X는 3는 막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건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복습해야겠지? 그래프는 2,2를 지난다. 뭘 지난다? 뭐 하면 돼요?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어때? 로그 3의 1, 0 맞지? 그럼 2 넣었을 때 2 나오죠? 그래서 얘도 맞아요. 이런 평행이동은 밑이 똑같으면 무조건 맞는다 했죠? 나 3이랑 똑같네. 맞겠죠. 어떻게 잘 옮겼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이놈들의 대소 관계를 따져보래요. 뭐 해야 되니? 대소 관계 따지는 거, 뭐, 방정식, 부등식 다 기초 그거라 했어요. 기초 지수로그 계산. 기초 지수로그 계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제가 거의 세뇌시키고 있어요. 민 맞추라고. 이쯤 되면 세뇌 되실 때 되지 않았어요? 그죠? 맨날 듣지 않아? 맨날 여기 들어올 때마다 민 맞추세요. 막 한 10번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밑을 맞출 거야. 뭐로 맞출래? 2로 맞출 거야. 다 2로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밑을 맞출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밖에 있는 숫자들 플러스 4 아니면 곱하기 2 이런 것들 있잖아.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뭐 해줬냐면 안으로 다 넣어버렸어. 그럼 A부터 봅시다. 그럼 A는 로그 2에 9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건 몇이야? 81이 되지 그냥.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더해지는 애들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밑을 로그 2라고 써버릴 거야. 근데 얘가 4가 나와야 되잖아? 2에 4제곱이면 되지. 밑 똑같이 쓴 다음에. 맞아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할 거야. 그럼 얘는 로그 2에 16 곱하기 5가 되겠지? 몇이니? 80? 그럼 세 번째 건 지금 해볼래요? 둘 다 합쳐져 있는 상태니까.
제가 1분 줄게요. 뭐 나와요? 로그 2에 100 나와요. 다들 이렇게 나오나요? 나왔어요? 아직? 나왔어요? 한번 가볍게 써볼까요? 쟤는 2는 로그 2의 제곱이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저 두 번째 2 로그 2에 오는 2를 안으로 넣으면 로그 2의 5의 제곱? 25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4 곱하기 25니까 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2에 10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얘랑 제곱을 할 수 있었어. 할 수 있죠.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지. 그 다음에 얘라고 쓸 수 있겠죠. BAC라고. 그 다음에 19번. 두 함수가 있고, 그래프 위의 점 A, B가 있대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 중 하나인데,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요? 역함수 관계가 있다 해서? 그러면, 둘은 역함수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A, B라고 줬잖아? 뭐 해봐야겠어? 대입해봐야 돼. 로그 3의 A가 B야. 그지? 그리고 여기도 점을 줬지. 얘 몇 콤마 몇이에요? 1, B야.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3의 1제곱이 B야. B는 3이야. 근데 여기다 3 넣으면 되잖아? 로그 3의 A가 3인 거잖아? A 몇이야? 3의 세제곱 27이라 할 수 있죠. 끝났어요. 그럼 로그 3의 AB? A는 3의 세제곱이었고, B는 3의 1제곱이었으니까 3의 4제곱 나오잖아? 얘 몇이야? 4라고 쓸 수 있지. 오케이? 20번. 20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텐데. 할만했던가요? 20번은 아니야? 20번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막 20분 쓰면서 2차 함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이해돼야 저 무슨 소린지 알아요. 아마 저게 뭔 개소리지 싶었을 거예요. 뭐 이런 그림의 관계가 있대요. 근데 지금 2분의 1에 fx가 2분의 1에 gx를 만족시키고 싶대. 그죠? 근데 우리 이런 거는 fx, gx 말고 이런 거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가 2분의 1의 세제곱보다 작아. 그러면 x는 3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밑이 0과 1 사이라면 얘가 뒤집어진다 했어. 지수든 로그든. 그지? 그럼 나 얘랑 이 계산 똑같이 할 거야, 여기다가. 밑은 2 맞춰놨잖아, 얘네가. 근데 밑을 없애줄 수 있잖아? 그 과정에서 0과 1 사이기 때문에 부동호가 뒤집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fx가 더 커야 되구나. 근데 함수에서 누가 더 크냐 작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건 이제 제가
또 하나는 그 이차함수의 기본적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부등식 할 때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서 2,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얘를 fx라고 하고, 우리 fx가 0보다 작아라고 하면, 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글쎄, 잊어먹은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다라고 하잖아? 그죠? 왜? 0보다 아래니까라고 했죠, 제가. 어. 그래프가 누가 더 위냐, 아래냐는 위치를 따지면 돼요. 얘는 요 막대기보다 아래에 있네? 그러면 작은 거야. 근데 막대기는 요거고, fx는 요거잖아? 그래서 아래구나. 얘도, 근데 이게 y는 0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fx가 더 크면,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fx가 gx보다 언제 더 위에 있어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여기 부분 하나. 근데 여기 만나는 점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 개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첫 번째부터 말해봅시다. 첫 번째는 fx는 직선이고 gx는 이차함수잖아.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너희 아래 거 그림으로 봐봐. fx가 위에 있어요? gx가 위에 있어요? gx가 더 위에 있지. 왜? fx는 이렇게 있고 gx는 여기 위에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fx가 큰 놈이야? gx가 큰 놈이야? gx가 더 큰 놈이라는 소리야. 이해돼? 두 번째 구간은 fx가 더 위에 있죠. 직선 아래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fx가 더 큰 놈이야. 세 번째 구간은 그럼 어떻겠어? gx가 더 큰 놈이겠죠. 그래서 나 여기 가운데 구간의 범위를 말하라는 거구나. 나가 되는 거야. 가운데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수를 어떻게 주든 그 위에 있으면 그냥 위에 큰 놈이에요. y 값이니까. 이해되십니까? 21번 잠깐 넘어갈게요. 오늘 할 거야. 22번은 할 만했나요? 그리고 일단 오늘 남아서 여기 있는 거 다 하고 가요. 안 돼 있는 것도. 제가 다 검사할 겁니다. 너무. 그리고 나연이는 내가 다시 뽑아줄게. 3의 x는 4의 y는 12의 z고 저걸 구하래요. 지수 계산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다 했죠? 밑을 맞추라 했어. 근데 밑을 뭐로 맞춰야 될까, 얘는? 뭘 하든 이상해요, 지금. 왜? 3으로 하든 4로 하든 11로 하든 위에 문자가 남아있어. 나는 위에가 1이 되길 원하는데. 그지? 이럴 때는요. 또 다른 하나를 만들면 됩니다. 그냥 뭐랑 같겠지. 이제 무슨 값이겠지. K라고 해보자. 이 아이디어는 꽤 중요해요. 는 K로 보고하는 거. 그럼 내가 이제 밑을 K로 맞출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넘겨보자. 이거 하나씩 봐보자. 첫 번째 놈부터 보면 3은 K의 X분의 1이야. 맞아요? 두 번째 놈은 4는 K의 Y분의 1이야. 맞아요? 세 번째 놈은 12는 K의 Z분의 1이야. 맞아요? 그리고 뭐 하고 싶어? 얘네 두 놈은 요거 두 개는 더해지고 얘는 빼주고 싶어. 그럼 실제로 요거 두 개는 곱하고 얘는 나누고 싶은 거지. 그러면 3 곱하기 4 나누기 12가 K에 내가 원하는 요 놈이지. 맞아요? 근데 여기 몇이야? 1이지. 어떤 숫자든 뭘 제곱해야 1 나와요? 0 제곱해야 1 나오지. 그래서 얘가 0입니다. 오케이?
밑이 못 맞출 때는 뭘 해봐라. 저렇게 세 개가 같다고 나와 있으면 두 개도 상관없어. 는 K로 한번 놓고 이놈으로 맞춰봐라.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물어봐요. 하고 23번. 24번, 25번은 지금은 넘어갈게요. 근데 아까 그 앞에 거는 할 거야. 앞에 거 안 어렵 거.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4제곱, B 제곱이 1이래요. 그리고 로그 A의 A 세제곱 B를 구하래. 내가 지금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땐 일단은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 먼저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얘를 봤을 땐 좀 방향성이 보여. 왜? 나 밑이 A네? 나 얘도 뭐로 바꿔야 돼? A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없애버릴 수 있잖아. 그럼 나 그걸 뭘 이용해서? 젤 이용해서. 그럼 내가 얘를 봤을 때는 B 는으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 그게 안 되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B제곱은 A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맞아? 좀 더 편하게 A 4제곱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B는 뭐가 돼? 풀마 루트 A 4제곱분의 1이 돼. 맞아요? 그 얘는 풀마 A 제곱분의 1이 되잖아? 근데 두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이너스를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B가 A 제곱분의 1이구나. 를 넣겠다는 거지. 왜 이렇게 해서 넣는지는 알겠어요? 그럼 얘는 로그 A에 A 제곱분의 A 세제곱이니까 로그 A의 A 항석 1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저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 뭘 구해야 되는지 먼저 봐봐요. 정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24, 25는 제가 이따 풀라고 할 때도 하지 마요. 지금 3단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건 21번밖에 없어요. 21번은 애들이 그냥 읽는 걸 어려워해서 거품값이 좀 매겨져 있거든, 문제에. 그래서 21번을 볼 거고, 그리고 21번과 비슷한 게 중단원이 있을 거예요. 19번 같은 거. 저기 진짜 거품값이 좀 심해요. 15번이랑 비슷하지. 저런 문제들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내는 학교가 없어요, 이거. 어느 기업에서 올해 기업의 부채가, 혹시 부채 이런 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채가 뭔지 알아요? 이거 아니야? 부채 뭔지 알아요? 금융 쪽에서? 처음 들어보나요? 부채는 빚이에요, 빚. 빚진 거. 자본은 알잖아. 내가 가진 돈. 부채는 빚이야? 이 정도는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지으십니다. 이 정도는 이제 교과서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도 할 말이 없어. 부채는 빚이구나. 그 지금 기업에 부채가 있는데 자기 돈의 3배에 잊었대요. 망했죠? 내가 그러면 자본의 3배에 이른다는 거를 표현을 먼저 할 거야. 자본을 근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모르죠. 모를 땐 그냥 문자로 나와. 뭐가 있겠지. 미래에 내가 해결할 거야. 자본을 A라고 볼게요. 그럼 부채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부채는 3의 2라고 쓸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 10%씩 줄이고 싶대. 자본은 늘리고. 줄이면 첫해 부채부터 봅시다. 처음에 3회인가 돼. 1년 지나면 어때요? 10%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 남는 거예요? 헷갈리면 너희 그냥 현실, 일상생활 돈으로 생각해봐. 10,000원 있는데 10% 줄였대요. 얼마 남아?
그래, 9,000원 남잖아.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0% 줄였다는 거는 90% 남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남는 양을 볼 거야. 그런 식으로. 10분의 9 곱하기 3A라고 할 수 있지. 또 근데 여기서 1년 갔대. 여기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거의 10분의 9지. 맞아요? 그걸 직접 계산하지 마. 그냥 10분의 9의 제곱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써요. 그러면 X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몇 년 후인지 물어봤잖아? X년 후에는 얘가 X제곱이 돼 있겠죠.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년 후 부채는? 10분의 9에 X제곱의 3A가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자본도 봐야겠지. 자본은 20% 늘었대요. 그럼 처음에 A가 있었어.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돼? 20% 늘었대요. 그럼 총 몇 퍼 되는 거야? 퍼센트가, 혹시 퍼센트 좀 어렵나요? 오케이. 그러면 가볍게 한번 퍼센트에 대한 얘기를 좀만 해봅시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부터 볼게. 100%는 뭐예요? 와, 나 이거 100% 맞았어. 이럴 때 있잖아. 100%의 그런 뜻은 뭘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따졌을 때 무조건 100% 맞아. 내가 100% 맞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걸 수학적으로 따지면 얘를 1로 볼 거야. 1이 전체예요. 1이 꽉 찬 게 1이야.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50% 반반이잖아? 2분의 1이에요. 1이 기준이면 이게 맞지? 그럼 여기서 25%. 이건 몇일까? 4분의 1이야. 왜 이거의 반이니까. 그럼 내가 X%라고 이제 볼 거야. 얘 몇 프로일까? 라고 보고 싶어.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내가 얘를 어떻게 보고 싶냐면, 100분의 100이라고 보고 싶어. 얘는 100분의 50이라고 보고 싶어. 그럼 얘는 100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봐볼게. 처음에 요놈 10% 줄이면 10% 빼는 거지. 얼마 남아? 90% 남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9야. 그 다음 놈 20% 늘렸대. 그럼 몇 퍼야? 120%지. 원래는 100이니까. 그럼 10분의 12, 5분의 6A가 됩니다. 이게 퍼센트에 대한 기본 얘기야. 기준은 100이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놈은 어떻게 되겠어? 요 놈의 제곱이 되겠지. 5분의 6, 5분의 6이 되지. 최대한 4제곱 5제곱. 그러면 원래 거 자본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6의 X제곱의 A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일단 요거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걸 앞에서 15번에서 한 거예요, 지금. 되시나? 응. 다음부터 퍼센트는 일단 알아야 돼요. 퍼센트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네가 근데 어떻게 식을 세우기 원해요? 자본이 빚보다 많기를 원한대요, 지금. 그럼 그대로 써. 자본은 뭐였어, 내가 식 세운 게? 5분의 6의 X제곱의 A잖아? 얘가 더 많길 원하는 거지. 크길 원하는 거잖아? 부동식이지? 10분의 9의 X제곱의 3A보다 커야 돼. 그리고 이게 몇 년 후냐? 라고 한 건데, 보면 A 어때요? 날라가겠죠? A 날려. 밑이 다르네? 내가 이 밑을 맞출 수 있어요? 너희 5분의 6이랑 10분의 9를 똑같이 맞출 수 있어? 있다고 쳐도 굉장히 힘들 거야.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죠? 어.
물론 뭐 이렇게 바꿔서 뭐 어쩌고저쩌고 정의 어쩌고 하면 되긴 하겠지. 근데 쉽지 않아. 그리고 x가 양쪽에 다 있어서 굉장히 거들려요. 이럴 땐 뭘 하냐? 봐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a랑 b랑 같대. 로그 a랑 로그 b는 같을까? a랑 b랑 똑같으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당연히 똑같아요, 이거. 로그에 같은 값을 넣은 거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양옆에 로그를 취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아니, 선생님, 그걸 내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쓰는 거냐? 양옆에 x가 있을 때. 혹은 밑에 둘 다 x가 있을 때는 뭘 한다? 내가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양옆에 로그를 취해버린다. 그러면 이놈이 내려오면서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응. 그럼 내가 로그를 취할 거야. 그럼 x 로그 5분의 6분이 x 로그 10분의 9보다 커. 라는 식이 나오지. 이제 이놈들은 내가 좀 계산을 앞에서 해봤어. 그죠? 물론 이놈들 순서점이어서 좀 귀찮고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얘는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이건 처음 봐요? 근데 요거는 많이 해봤잖아. 왜? 이거 10분, 요거 x에 로그 6 마이너스 로그 5 했잖아, 많이. 그죠? 오른쪽도 로그 x에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10 많이 했잖아. 이거 내가 너무 흘려서 대충 썼는데. 아무튼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또 9는 3의 제곱 나눠서 뭐 이거 넣고 하는 건 해봤잖아. 어. 이제 그거 하시는 거야. 로그를 쓰면 이런 식으로 내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되십니까? 해서 뒤에 계산은 제가 이 문제는 좀 더럽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도 굳이 하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적어도 이걸 풀어서 최종적으로 x가 뭐 이상이야 정도까지 써놔요. 그것도 살짝은 더럽게 나오겠지만 적어도 소수점 계산 하지 말라 했잖아. 오케이? 음. 그거는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계산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